말 많은 물고기 이번 주제는 제가 인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기. 제가 이해하기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 자폐 아이들의 두뇌 이제 쓰는 거 다시 쓸게요.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약에 대한 이야기. 예. 요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인제 한 번 더 올리기는 했는데 요번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이 자폐 아이들에게 사실상 조현병이라고 하는 스키조프레니아죠.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에 쓰는 약을 많이 처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질문이 인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아니 아이들에게 조현병 약을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또 따르지 않자니 처방은 내려졌는데 안 따르면 치료가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따르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조현병 약을 꼭 줘야만 하느냐." 저한테 인제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조현병 약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할 거는 뭐냐면은 그건 의사들의 영역이고 약사들의 영역이고 또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실제로 이 내용이 아니라 조금 아이들의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폐 아이들에 대한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를 하질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인제 ADHD가 좀 같이 섞여 있으면 쪼끔 얘기가 다른데 ADHD는 제외하고 자폐에 대한 이야기만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확인을 한 게 몇 케이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템플 그랜딘도 있고 또 제가 들은 지인분의 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제 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언어가 쪼끔 되는 아이들의 자폐 성향까지는 아닌데 '자폐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 몇 케이스를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이야기를 인제 하는 건데 이 자폐 아이들은 뭐 물론 소리로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생각을 하는 것과 외부로부터 소리를 보고 듣는 것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 제가 인제 예전에 이러한 예를 들었을 거예요. 요 자세한 이야기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 듣고 싶으시면은 8월 2일 날 밴쿠버 시간 8월 2일 저녁 7곱시에 있는 공개 강좌에서 인제 들으실 수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8월 3일 토요일 오전 11 시죠. 예. 근데 제가 여기 그때 인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은 들어갈 텐데 여기서는 일단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외부로부터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아주 올려 놓고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 영화 이름이 예.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뷰티풀 마인드 이게 인제 여기 뜨네요. 예. 뷰티풀 마인드 이렇게 한국어로 됐는데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바로 이 영화인데 이게 인제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조현병이 있는 수학자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고 뭐 이 사람이
영화에서는 노벨상을 받는 걸로, 그리고 실제로도 노벨상, 수학의 노벨상을 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을 받았다고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조현병, 여기에서 나온 조현병의 특징은 뚜렷해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니까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이 말을 하고 외부에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흔히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서 뭐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 가서 싸워라 뭐 이렇게 하면서 방어해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키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직접 보이면서 이렇게 그 사람과 상호 주고받는 게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 사람이 있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현병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제가 그 예전에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폐 아이들이 그림으로 생각하거나 실제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만화하고, 만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만화도 이 2차, 3차원 3D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D, 3D도 있고, 또 실제 진짜 이미지도 있는데, 진짜 이미지는 제가 예를 든 게 그거죠. 예전에 예를 든 게, 예를 들어서 당구를 하루 종일 친 사람이, 저는 뭐 경험이 없습니다만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은 하나 있어요. 오락. 예전에 오락 한 가지 가지고서는 할 때 한참 하다 보니까 딱 집에 와서 누워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오락에서 이 비행기가 막 이렇게 돌아가던 게 그대로 머릿속에 천장에 그려지면서 그랬는데, 당구 치는 분들은 친구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천장에 집에 와서 누웠는데 천장에 당구대가 그려지고 공이 그려져서 막 굴러다니고 이러면서 됐다고. 이거는 그 친구는 분명히 알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데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실제 사람이 옆에 있거나 실제 사물,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 옆에 있어서 내가 그걸 보고 상호작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희 아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확인을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요. 예전엔 컨트롤하는 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통제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특히 만화로 그려질 때 그렇대요. 진짜 그 이미지처럼, 사람 이미지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조종하면서 팔을 움직이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죠. 이 명령을 내려서 야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그러면 그 캐릭터가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왼쪽으로 돌리고, 이게 조금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게 만화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경우래요. 그래서 만화로 그려지면은 물고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그려졌는데, 얘가 여기서 헤엄을 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헤엄을 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그려지는데 이거를 돌려서 방향을 바꾼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거의 안 됐대요.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제 그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거는 저랑 인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 도랑에 빠져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다쳤는데, 그걸 보고 머릿속에서 이 만화 캐릭터가 자전거 타고 가다 뿅 하고 날아가서 떨어져서 그 다치는 거 보고 웃겨 가지고 막 웃었다는 거. 자, 이렇게 웃을 때 이 아이는 그때 제 기억하기로는 한참을 웃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웃음이 줄었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그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반대쪽에 가던 차가 앞에 차를 들이박았는데 그게 차선을 넘어오면서 옆에 지나가던 차를 부딪히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차선, 저희가 맨 오른쪽에 있었는데 옆에 두 차선을 부딪히면서 저희 차선 와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부딪힌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애가 그 사고가 났을 때 한참을 웃었어요. 웃었는데 어느 정도 웃었느냐, 집에 와서도 키득키득 그 생각이 나서 계속, 그러니까 배꼽 잡고 웃는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저희 애는 키득키득 웃어요. 그냥 킥킥킥킥거리면서. 그때는 근데 이제 웃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제 "그러면 어떻게 웃음을 멈췄느냐." 그러는데, 저는 웃음 멈추게 하진 않았어요. 뭐를 했느냐,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사고가 났을 때 웃으면은 그 상황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인형 같은 걸로 가리고 고개 숙이고 웃으라 그래서 걔는 창문에 대고 이러고 웃었거든요. 집에 올 때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서는 대놓고 킥킥거리면서 웃었지만 시간이 오래 가요. 근데 지금 자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부모님들 아마 그런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다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머릿속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약을 가지고 해서 제가 알기로 조현병 약이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이런 진짜 이미지라든가 어떤 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소리를 상쇄시켜 가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들어서 약이 뭐 얼마만큼 많이 발전이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예전에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그 영화에서처럼 그 사람을 뭐 진짜 그 멍청하게 만들어서 그 수학자가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그 수학적인 연산 자체를 아예 못하는 그런 약을 먹는 동안은 연산 자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뭐 제가 직접 먹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찾아가야 된다."라 맞는 약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자폐 아이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얘네들이 뭐 다른 이상한 거를 보고 뭐 보는 건 보는 거죠. 머릿속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웃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방해가 되고 수업 시간에 키득대고 웃고 뒤집어져 가지고 막 구르고 이러니까 '얘네들 그럼 약을 먹여서 이 머릿속에서 있는 거 이거 지우고 그러면은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인제 제가 볼 때는 의사들도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처방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아마 갑자기 히히덕거리고 웃고 이런 모습이 줄어들걸요? 제가 보기엔. 확연히 줄어드는 거는 사실일 거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인제 그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뭐냐, 그거를 막았을 때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늘어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부모님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약을 가지고 만약 초등학교 6 학년 뭐 열 몇 살까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학습 능력이 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어떤 물고기면 물고기 저희 애처럼 물고기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 물고기가 현실에 있는 물고기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걸 인제 해야 되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인데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현실로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인제 요거는 그 책에다가는 쓰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제가 그거를 그 방법이라는 거를 그때 당시 그 책을 쓸 때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고 또 지금도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눌 수가 없어요. 저희 애는 제가 어떻게 10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그게 됐는데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한 방법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방법은 한참 뒤에 정리를 해 놓은 방법이지 처음에 그 연결이 되는 과정서부터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연결이 된 후에 아는 거지 그전엔 몰랐거든요. 지금부터 인제 그 수업을 듣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가면서 만약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걸 후에 책이든 아니면 뭐 책을 버전을 늘려서 에디션을 달리해서 하나를 더 쓰든지 추가를 해서 넣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는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그렇다는 원론은 그거예요. 아이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것이 만약 물고기라면 물고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연어였어요. 연어의 생태와 연결하고 연어의 생태와 연결하다 보니까 곰의 생태, 연어를 잡아먹는 곰의 생태, 연어가 제 인제 썩어 들어가면서 그게 거름이 돼서 식물이 자라는 것, 또 물고기들 새들이 와서 연어 있는 데 잡아먹고 뭐 물개도 잡아먹고 뭐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동물로 관심사가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인제 생물학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아직도 저희 애는 물고기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놀고 지금은 사람들의 모습도 그려지고 이런 것들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서로 그 안에서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 애가 그래요.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마음 놓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키득대고 웃고 그 소리가 재밌어서 따라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과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영상들을 약으로 지워가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인제 부모님들의 선택이죠. 그러한 영상들을 세상과 연결시켜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의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저는 제가 가는 길은 후자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으로 접근하는 건 전자겠죠. 그런데 저는 뭐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 이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이 조현병임에도 수학을 하게 된 이유가 약으로 자기의 그 삶을 통제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보면 약을 어떻게 끊게 됐는지 이런 약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발생하는 것도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조현병에, 이건 뭐 영화니까 실제 그 인물을 봐야 되니까요. 그 사람의 조현병을 이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는 조현병에서 실제 존재하는 인물과 존재하지 않은 인물을 스스로 구분하면서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죠. 공존하면서 수학적인 능력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폐 아이들인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영상이나 소리들을 약으로 줄여가면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하면서 세상과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두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과 세상을 연결해 가면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삶의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 전자가 답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영상이나 제 수업은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오셔서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저희 할 이유도 없죠. 네. 그게 아니고 후자라면, 그러면은 제가 올리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는 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